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12번째 시간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입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여 주시고 질문과 제안에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은 한국식약처 규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은 FDA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두 가지를 서로 참조하고 비교하여 주세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은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또는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 임상시험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은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중대한 질환 또는 컨디션을 가진 환자가 유사한 약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에 임상시험이 아닌 용도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 경로를 말하며 대동소이하게 표현되었을 뿐 결국 같은 의미이며 동일한 목적을 위한 제도입니다.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Expanded Access 프로그램 EAP 외에도 Pre-Approval Access, Managed Access 프로그램 MAP, Named Patient Supply NPS, Treatment Investigational New Product Treatment IND, Compassionate Use Program CUP, Special Access Scheme, Special Access Program, Early Access Program. 이것은 프랑스어로 Authorisation Temporaire d'Utilisation, Pre-Approval Access 등으로 불립니다. FDA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여기에 옮겨 적었습니다.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은 때때로 Compassionate Use라고도 불립니다. Expanded Access는 즉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중대한 질환 또는 컨디션을 가진 환자가 유사한 약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경우에 임상시험이 아닌 용도로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 경로를 말합니다. Expanded Access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중대한 질환이나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질환에 의해 즉각적으로 생명이 위협되는 질환이거나 상태에 의해야 합니다. 그 질환을 진단하고 모니터하고 치료하기 위해 유사한 약이나 만족할 만한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환자가 임상시험에 등록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잠재적인 이익이 잠재적인 위험보다는 상회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신약 개발이나 신약의 승인을 저해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Expanded Access를 시도하고자 할 때 환자와 면허받은 전문의는 모든 가능성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FDA가 승인하였거나 FDA가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FDA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효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그 상태를 치료함에 있어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임상시험 범주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등록될 수 없는 상황,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없는 경우와 같이 임상시험에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거리 등의 이유로 임상시험에 등록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Expanded Access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면허받은 전문의와 대체 가능한 치료수단에 대해서 확인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면허받은 전문의는 환자의 치료를 감독하고 제약업체, 즉 의약품 개발자와 협력하며 FDA와 IRB에 문서를 제출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약업체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Expanded Access Request를 직접 FDA에 제출하며 FDA가 IND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Letter of Authorization을 발행하며 연구자에게 필요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자가 Expanded Access Request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Letter of Authorization은 FDA 폼에 관한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를 참조하여 주세요. IRB는 Expanded Access 계획서와 동의서를 검토하여 환자가 치료의 성격에 대해서 정보를 받았는지 보증하여야 합니다. FDA는 Expanded Access Request를 검토하고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에 관련된 폴리시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21st Century Cures Act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Expanded Access 요청을 평가하고 응답하는 폴리시에 관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고 바로 참조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레이건 우더 파운데이션스 Expanded Access Navigator에 개발 회사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폴리시를 기술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개발 회사가 다수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면 개별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해 서로 다른 Expanded Access 폴리시를 정하여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FDA의 Investigational New Drug 규정 중에서 의뢰자 또는 의뢰자를 대행하는 개인은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판촉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panded Access 폴리시의 보고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럭이나 바이오로직의 경우 의뢰자는 IND나 프로토콜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FDA에 IND Safety Report와 Annual Repor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 환자 Expanded Access의 경우 치료를 종료한 후에 부작용을 포함하여 Expanded Access 사용 결과의 요약된 내용을 의뢰자가 FDA에 서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디바이스의 경우 부작용을 포함하여 Expanded Access 사용 결과에 관한 추적 보고서를 의뢰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별 환자의 응급 상황의 경우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FDA가 Expanded Access IND의 부작용 자료를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공의 건강을 위한 관점에서 중요한 부작용을 일찍 발견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희귀한 부작용이 Expanded Access 사용 중에 발견될 수 있으며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군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FDA는 Expanded Access 트리트먼트로부터 유래하는 적은 숫자의 임상 안전성 정보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Expanded Access로부터 얻은 아주 적은 숫자의 부작용 정보는 FDA가 승인한 의약품의 라벨링에 반영되는 안전성 정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Expanded Access로부터 얻은 부작용 정보 때문에 FDA가 의약품 승인을 거절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부작용 자료를 검토하는 FDA 리뷰어는 Expanded Access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며 Expanded Access로부터 얻어진 부작용 정보에 대해서 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FDA 리뷰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Expanded Access 트리트먼트는 Controlled Clinical Trial 세팅이 아닌 상황에서 시행된다. 두 번째, Expanded Access를 통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공급받은 환자들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보다 질병이 더 진행된 단계이거나 상황이다. 세 번째, Expanded Access를 통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공급받은 환자들은 그들의 질병과 상태 때문에 Expanded Access를 통하여 수령한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동시에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Expanded Access를 통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공급받은 환자들은
더 많은 병발 질환이 있을 수 있다. 위의 모든 요인들은 특정 부작용에 Expanded Access 트리트먼트가 관련이 있는지 연관짓기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Expanded Access 트리트먼트에서 관찰된 부작용 때문에 FDA가 클리니컬 홀드를 요청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1000개가 넘는 커머셜 IND에서 10,000개가 넘는 Expanded Access를 검토하면서 단지 2건의 클리니컬 홀드 0.2%의 비율로 발생하였습니다. Expanded Access와 관련된 FDA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3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에 관하여 FDA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이고, 두 번째 것은 개별 환자의 Expanded Access 리퀘스트를 신청하기 위한 FDA 폼 3926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세 번째 것은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한 Q&A입니다. 직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3가지 FDA 가이드라인 중에서 첫 번째,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2. 3가지 Expanded Access 카테고리 하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Expanded Access 승인을 얻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Regulatory Submission을 사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존 IND에 프로토콜 어멘드먼트를 하여서 Expanded Access 프로토콜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IND와 구별되는 새로운 IND를 제출하는 방법, 즉 Expanded Access IND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6. 모든 Expanded Access 카테고리에 대하여 IRB 검토와 승인이 필요한가? Emergency Expanded Access 유즈의 경우에는 IRB 검토를 받을 시간적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Emergency Expanded Access를 제외하고는 기존 IND에 프로토콜 어멘드먼트를 제출하던 새로운 IND를 제출하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mergency Expanded Access의 경우 FDA 승인은 여전히 필요하며 IRB 승인을 기다릴 필요는 없으나 Emergency Use를 시행한 5 working day 내에 IRB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Question 7. Expanded Access Submission은 환자 동의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답은 Yes, 충족하여야 합니다. Question 8. FDA는 Expanded Access Submission을 어떻게 분류하고 세부 분류하는지? FDA는 Expanded Access IND와 Expanded Access 프로토콜로 분류합니다. 거기에 Expanded Access에는 3개의 다른 카테고리가 있고 개별 환자의 Expanded Access에는 Emergency Use와 Non-Emergency Use로 구별합니다. 이런 결과로 다음의 표와 같이 Expanded Access Submission은 세부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Question 9. 개별 환자를 위한 Expanded Access Submission에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개별 환자를 위해서 Emergency Use를 포함한 IND에 면허받은 전문의는 FDA 1571 폼이나 FDA 3926 폼을 사용하여 Expanded Access 승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FDA 3926 폼은 개별 환자의 IND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폼입니다. 아래 표에 정리된 것과 같이 FDA 1571 폼은 모든 IND 서브미션의 커버레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폼이고 3926 폼은 피지션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Expanded Access를 위한 폼입니다. Question 14. 개별 환자의 Emergency Use는 언제 요청되는가? FDA는 서면 요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환자가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한 상황인 경우 서면 신청을 하기 전에 개별 환자의 Expanded Access를 허용하는 것을 21 CFR 312-310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면허받은 전문의나 의뢰자는 Expanded Access IND나 Expanded Access 프로토콜을 FDA에 15 워킹 데이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2. Emergency use가 아닌 경우에는 언제 Expanded Access 프로토콜 하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지, 개별 환자나 Intermediate Size Patient Population Expanded Access 프로토콜의 경우 FDA 제출하고 IRB 승인을 받은 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트리트먼트 프로토콜의 경우 Expanded Access는 FDA가 승인하였음을 먼저 통보하지 않는 한 FDA가 프로토콜을 받은 후 30일이 지나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9.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IND 하에서 의뢰자가 지속적으로 치료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지만 환자가 더 이상 Inclusion Criteria 부합하지 않는다면 Expanded Access로 간주될 수 있는지, 대체로 환자가 이미 임상시험에 등록되었고 환자의 결과가 임상시험용 의약품 분석 결과에 포함된다면 환자의 Inclusion Criteria가 더 이상 부합하지 않더라도 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는 Expanded Access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프로토콜 익셉션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존 IND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FDA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Expanded Access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에 대해서 구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panded Access의 경우에는 Individual Patient에 대해서 피지션 또는 기존 IND의 스폰서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에서는 개별 환자의 경우 주치의, 전문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panded Access의 경우에는 스폰서 인베스티게이터의 경우 스폰서로부터 받은 LOA, Letter of Authorization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의 경우 스폰서로부터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panded Access에서는 Individual Patient, Intermediate Size Patient Population, Widespread Treatment Use로 구분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에서는 개별 환자, 2명에서 25명 환자 미만, 25명 환자 이상으로 구별합니다. Expanded Access의 경우에는 Written Confirmation을 FDA로 받지 않더라도 Emergency Situation의 경우에는 FDA로부터 전화로 Confirmation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는 트리트먼트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